정읍시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조산동 아양산 언덕에 정읍사 문화공원이 있다. 백제 여인의 아름다운 마음을 담은 백제시대 유일한 노래. 장사길에 나선 지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다. 간절한 기도의 노래로 마음을 다독거렸을 백제 여인의 사랑 노래. 달에 뜨면 아내는 아양산 언덕을 올랐다. 돌아오지 않은 남편이 진흙탕물이라도 빠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안녕을 기원하는 가요 한 편을 지어 불렀다. 절개 굳은 아내가 휘영청 달 밝은 밤에 산마루에서 외지에 나간 남편을 기다리다 만나지 못하고 죽어 망부석이 되었다는 설화. 저고리를 입고 양손을 모으고 그대로 서 있다. 고구려 시대의 의상, 띠를 두르고 치마 저고리를 입었다. 그 여인이 불렀다고 한글로 전해오는 가장 오래된 백제 가요. 그녀의 이야기는 아양산 언덕의 전설이 되었다. (1400년) 전 그날도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남편은 왜 오지 못했을까?
670년 전에 그날의 여인도 기다림은 초조하고 애절하다. 바람 높이고 보다샤 어키야 머리고 빛이 오시라 어키야 어강돌이 아가롱디리 저제 여러신 고요 어기야 춘대를 그대율세라 어기야 어감돌이 어느이라 높으시라 어기야 내가 논데 점들알세라 어기야 어감놀이 아가롱이 어기야 어감놀이 아가롱이 조선 6대 임금 단종의 정비 정순왕후 송씨. 정업철부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한양으로 올라갔다. 성품이 공손하고 검소하여 종묘를 영구히 보존할 수 있는 여인으로 여겨 단종의 비로 선택되었다. 이곳이 정순왕후가 태어난 마을. 저쪽 마을이냐 송씨들이 많이 사시고. 저 마을에 거기만 많이 사실 딴 데는 없고 도에서도 나오고 정순왕비 태생지다 한 게 여기서 태어났다고 한 게 뭐 별것이나 있는 것 같이 관광버스도 어찌대로 막 서너 대씩 와서 요 주차장 만들어 놨지 않아요? 아, 거기 주차 따고 와서 보고 그래. 근데 뭐 볼 거 있어야지. 처음에 그래서 여기 지금 공원도 오래사 만들었단 게 금년에서 아, 이 만들어 놨잖아요. 금년에서 근데 보다 여론이 이렇게 헛소론이 이렇게 생겨서 쓰겠냐 해가지고 이제 7분면에 자꾸 일상계로 이제 시에서 이렇게 한 7, 8년 머무르다가 올해서 올 봄에서 그냥 부득이 있단 게. 정순왕후 그 집을 태어났던 집을 복원한다고 하던데 복원이면 새로 집을 옛날 형식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없어요. 없고 수박 이 비도 다 덩고하게 생겼어요. 덩고하게 생겼는데 지금 요 공원 맨듬선 이렇게 지금 웃집이라도 잘 해놨구만. 아, 비각 하나에 태생의 흔적이 남아있다. 수양대군은 문종의 동생으로 단종 홍위의 삼촌이 된다. 정치적 야망이 가득했던 수양대군과 선왕의 요지를 받아 단종을 지켜야 하는 원로들과 정치적 다툼이 많았다. 그 사이에서 단종과 종순 왕후의 비극은 시작되었다. 조선조 6대 임금 단종은 경복궁에서 쫓겨나고 장덕궁에서 불안하고 초조한 세월을 보냈다. 아버지 문종이 존재감 없이 재위 2년 만에 세상을 떠나자
고작 12살의 나이에 왕위에 올랐던 단종. 수양대군과 그 주동자로부터 노골적인 무시와 압박을 받다가 3년 만에 왕위에서 쫓겨났다. 계유정난의 비바람이 불었다. 단종이 수양대군에게 왕위로 선유하는 과정이 슬픔을 넘어 한스럽다. 인간의 이중성이 다시 한번 느껴지는, 충과 효를 높이 받들던 궁궐에서 벌어지는 이중적인 과정들. 권력의 욕심 속에 모든 게 묻혀버렸다. 불안한 날들 속에 믿을 곳은 오직 한 곳, 정순왕후가 있었다. 단종을 다시 왕의 자리에 앉히려는 노력은 강원도 영월 땅으로 유배를 떠나는 결과를 낳았다. 한양에 남은 정순왕후와 단종의 이별. 마지막 이별의 장소로 찾아가는 길에 어울리지 않은 명성지 하나를 만났다. 옥은 부서질지언정 흰빛을 잃지 않으며 대나무는 불에 타도 그 고dom을 잃지 않는다. 내 몸은 비록 죽을지언정 그 이름은 죽되게 남을 것이다. 먼 타지에 자신을 모시는 사당까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세월의 흔적이 잔뜩 묻어 있는 물건들, 주인 손에서 사랑받았을 색발의 내정이 담겼던 물건들이 즐비하다. 동묘를 거리며 다리를 향해 가면 저마다 각자의 사연을 담고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는 장면들을 목격한다. 인간적인 교류가 이어지는 삶의 현장이다. 벼룩시장과 영도교는 함께 있다. 단종과 정순왕후의 애틋한 이별의 사연을 담고 있는 영도교. 단종이 정순왕후와 헤어질 때 눈물을 흘리며 이별을 하는데 이곳의 이별은 다시 만나지 못하는 영영이별이었다. 두 사람의 슬픈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이 영영이별다리, 영영 걷는다리, 영이별다리,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단종에게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왕비까지 잃게 되었다. 정순왕후. 떠나보낸 단종을 기다리는 여인의 기다림은 계속되었다. 영월군 남면 광천리 남한강 상류. 산면이 강으로 둘러싸여 있고 한쪽으로는 험준한 남백이 솟아있다. 한반도처럼 생긴 지형이다. 조선 6대 임금인 단종이 세조의 왕위를 빼앗기고 유배되었던 곳. 그해 여름 홍수로 강이 범람하여 청령포가 물에 잠겼다. 강 건너 영월부의 객사인 관풍헌으로 초소를 옮기기 전까지 2달간 이곳에서 생활했다. 저거 쓰러지지 않아. 지세가 험하고 강으로 둘러싸여 있어 육지 속에 외로운 섬이다. 저는 단종의 유배지인 청령포에 와 있는데요. 앞으로는 동강이 흐르고 소나무가 아주 무성하게 우거진, 지금은 경치가 아주 좋은 곳인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무섭고 외로운 그런 유배지였던 것 같습니다.
관음성과 우창한 소나무 숲이 아름답다. 단종은 궁궐을 그리워하지 않았다. 빼앗긴 임금의 자리도 생각하지 않았다. 이 자리에 서서 유일하게 의지했던 정순왕후를 그리워했다. 단종은 그해 10월 관풍원에서 17살의 생을 마감했다. 제가 지금 단종의 능과 단종의 유해질에 오니 단종의 외로움과 쓸쓸함이 느껴집니다. 단종은 12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17살의 어린 나이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저와 같은 나이에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니 정말 안쓰럽고 그지없습니다. 이곳에 와서 단종의 쓸쓸함과 외로움이 느껴지니 조금 더 단종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한 비정함을 느꼈습니다. 세조에 의해 왕에서 쫓겨나고 영월에 유배되어 죽임을 당하게 된 단종. 수많은 신하들이 항변했다가 목숨을 보존할 수 없게 되었던, 누구도 아는 척할 수 없었던 냉혹한 시대. 영월호장 엄홍도는 마지막을 지켜주고 묘소에 안장했다. 그 후 남쪽으로 정체를 숨겼다. 세월이 흐른 후 엄홍도의 충전은 세상에서 인정받았다. 충종조에 단종에 대한 예우가 조심스럽게 나왔다. 선조 때에 이르러 묘를 단장하고 돌을 세워 단종의 묘임을 표시했다. 종조에 이르러서는 대군으로 올렸고 다시 20년 후 단종으로 종묘에 올리고 묘를 장릉이라 불렀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죽기 얼마 전 충종이 노상군의 묘지를 찾아 봉본을 세우고 제사를 지내라는 명을 내렸다. 안타깝게도 그녀는 단종과 함께 묻히지는 못했다.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에 있는 사릉. 평생 남편을 생각하고 그리워한 그녀의 일생에 걸맞는 능호다. 단종과 정순왕후를 합장해야 한다는 말이 한때 일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대로다. 사릉에 심어진 소나무는 하나같이 가지를 동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남편이 있는 영월 쪽을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다.
숙종은 46년간 재위하면서 역사 바로 세우기에 중점을 둔 왕이었다. 조선사의 지배 이념으로 자리를 잡은 성리학이 사회 곳곳에 뿌리 내리는 시기, 정치와 사회의 모든 기준점은 성리학 의리와 명분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이 시기에도 해결하지 못한 과거사가 있었다. 세조에 의해서 노상군으로 강등됐던 단종이 왕위를 포기하는 문제. 단종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육신의 복권은 언젠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역사적 과제였다. 조선 왕실 입장에서도 단종은 연산군이나 광해군과 다른 정치적으로 축출된 왕과는 분명히 구분해야 하는 존재. 사육신 또한 의리와 충절이라는 성리학 기준에서 보면은 국가에서 상을 줄 인물이었다.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종 이전의 왕들은 단종과 사육신의 명예를 회복시키지 못했는데 이들을 죄인으로 만든 세조의 위상이 문제였다. 단종의 신분을 회복하고 사육신 충절을 국가적으로 인정하면 세조의 왕위 자체에 큰 흠결이 생기기 때문이었다. 학자를 중심으로 사육신의 충절을 높이 평가하고 이들의 정신을 따르려 하지만 국가가 이를 인정하기엔 시간이 필요했다. 230년이 지나고 숙종은 1691년 단종의 신분과 사육신의 명예를 회복하고 국가에서 제사를 지내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를 했다. 당대에는 난신이나 후세에는 충신이라는 논리로 명분을 찾았다. 사육신의 복권 조치가 결코 선왕인 세조의 뜻과도 어긋나지 않은 것임을 강조했다. 제가 알기로는 단종의 복위를 위해 쓰시다가 세조에게 죽임을 당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학교 때 단종의 묘에서 느꼈던 것처럼 자신의 주군을 위해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위하는 그 마음은 후손들에게도 꼭 전해져야 할, 다시 되새겨볼 가치가 있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사육신과 단종과 정순왕후가 역사 속에 다시 살아나 오늘에 이르고 있다.